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해독제.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단 하나의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혈액, 장기, 심지어 뇌에서까지 발견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치료를 없앨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의학으로는 완벽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바다에서 자라는 평범한 미역, 김, 다시마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캐나다 연구팀이 그 비밀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알긴산이 미세 플라스틱을 붙잡다. 2023년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은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이라는 천연 성분이 장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결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연구팀은 인공 소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험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섞인 음식물을 알긴산과 함께 넣었더니 알긴산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최대 80%까지 흡착해서 함께 배출됐습니다. 80%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천연 물질 중 가장 높은 배출 효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알긴산이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두고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 같은 해로운 물질만 골라서 붙잡습니다. 마치 똑똑한 청소부처럼 말이죠. 알긴산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알긴산은 갈조류, 즉 갈색 해조류에서 발견되는 천연 다당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톡 같은 갈색 해조류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죠. 해조류가 거센 파도 속에서도 찢어지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알긴산 때문입니다. 화학적으로 알긴산은 만누론산과 글루론산이라는 두 가지 당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물을 만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하는 거죠. 이 젤의 표면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양전하를 띤 물질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는 작지만 표면적이 넓고 많은 경우 정전기적 성질을 띱니다. 알긴산 젤이 장을 통과하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들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겨 흡착합니다. 한번 붙잡힌 미세 플라스틱은 알긴산 젤에 단단히 갇혀서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서 알긴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위에서의 변화. 우리가 미역국이나 김을 먹으면 알긴산이 위로 들어갑니다. 위에 강한 산성 환경 pH1에서 이 알긴산은 알긴산으로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젤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2단계 소장에서의 젤 형성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면 환경이 중성약 알칼리성 pH7에서 8로 바뀝니다. 이때 알긴산이 나트륨, 칼슘 같은 미네랄과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젤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불과 몇 분 안에 일어납니다. 형성된 젤은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으면서 부피가 원래 크기의 200에서 300배까지 팽창합니다. 이 거대한 젤 덩어리가 장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주변의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담즙산, 톡소들을 차례차례 흡착합니다. 3단계 미세 플라스틱 흡착. 2019년 중국 저장대학 연구에 따르면 알긴산 젤은 표면적 1g당 최대 5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흡착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0.1에서 100마이크로미터 범위의 입자들이 특히 잘 붙습니다. 이건 머리카락 굵기의 700분의 1에서 약 70% 크기까지입니다. 흡착은 세 가지 힘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알긴산의 음전하가 미세 플라스틱 표면의 양전하를 끌어당깁니다. 둘째, 소수성 상호작용입니다. 플라스틱은 물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는데 알긴산 젤 내부의 소수성 포켓에 숨어듭니다. 셋째, 물리적 포획입니다. 젤의 3차원 그물망 구조에 미세 플라스틱이 물리적으로 갇힙니다. 4단계 대장에서의 유지. 알긴산 젤은 소장을 거쳐 대장에 도달해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알긴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장내 세균이 약간 분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니까요. 5단계 배출. 최종적으로 알긴산 젤은 흡착한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독소들과 함께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2023년 캐나다 연구에서 알긴산을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대변으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3배에서 4배 많았습니다.
알긴산의 놀라운 점은 미세 플라스틱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60년대부터 수십 년간의 연구로 알긴산이 중금속 배출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납 배출 1989년 영국 연구에서 알긴산이 장에서 납 흡수를 85% 감소시켰습니다. 납은 뼈, 뇌, 신장에 축적되면서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무서운 중금속입니다. 알긴산의 칼슘과 납이 경쟁하면서 납이 칼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카드뮴 배출 1993년 일본 연구에서 알긴산이 카드뮴 배출을 70% 증가시켰습니다. 카드뮴은 담배 연기, 오염된 식품에 들어있고 신장 손상과 골다공증을 일으킵니다. 수은 배출 2006년 한국 연구에서 알긴산이 메틸수은 흡수를 50% 감소시켰습니다. 수은은 특히 큰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스트론튬 90 배출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 90도 알긴산이 효과적으로 배출합니다. 1960년대 냉전시대 핵실험으로 환경에 방사성 물질이 많았을 때 알긴산이 방사선 방호제로 연구됐습니다. 또한 알긴산은 담즙산을 흡착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포도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며 포만감을 높여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석삼조 4조가 아니라 5조 6조의 효과인 셈입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해조류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알긴산 함량이 높은 해조류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 다시마 건조 중량 기준으로 30에서 40%가 알긴산입니다. 모든 해조류 중 가장 높습니다. 다시마 10g에 알긴산이 약 3에서 4g 들어있습니다. 다시마를 어떻게 먹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시마 물입니다. 건다시마 10에서 15g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 정도 우려내세요. 은은한 감칠맛이 나는 물이 됩니다. 이 물로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거나 그냥 차처럼 마셔도 좋습니다. 다시마 쌈도 좋습니다. 건다시마를 미지근한 물에 5분 담가 불린 후 야채와 함께 싸먹으세요. 다시마 티각도 맛있습니다. 다시마를 가위로 적당히 잘라서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2순위 미역 건조 중량 기준 25에서 35%가 알긴산입니다. 미역 10g에 약 2.5에서 3.5g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해조류죠. 미역국이 최고입니다. 건미역 10g을 물에 불린 후 참기름에 볶다가 물 1리터를 넣고 끓이세요. 된장이나 국간장으로 간하고 마늘, 들깨가루를 넣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알긴산 흡수도 좋아집니다. 미역국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공복에 알긴산이 들어가면 하루 동안 섭취할 음식 속 미세 플라스틱을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미역 냉채도 좋습니다. 미역을 불려서 초고추장에 무쳐 먹거나 오이, 당근과 함께 초무침을 만드세요. 여름철 식욕 없을 때 특히 좋습니다. 3순위 톳 건조 중량 기준 20에서 30%가 알긴산입니다. 톳 10g에 약 2에서 3g입니다. 톳은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톳무침이 대표적입니다. 건톳을 물에 불린 후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헹구세요. 그런 다음 참기름, 간장, 다진 마늘, 깨소금으로 무치면 됩니다. 당근, 양파를 함께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4순위 모자반 건조 중량 기준 20에서 25%가 알긴산입니다. 제주도에서 많이 나고 톳과 비슷하게 요리합니다. 5순위 김김은 홍조류라서 알긴산이 적습니다. 건조 중량 기준 5에서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먹기 쉽고 맛있으니 보조적으로 드세요. 하루에 김 10장 정도 먹으면 알긴산 0.5g에서 1g 정도 섭취됩니다. 구운 김보다는 조미하지 않은 생김이 좋습니다. 김밥, 김치김, 김자반 모두 좋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간식으로 김을 주세요. 그럼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하루 알긴산 3에서 5g이 적정량입니다. 이걸 해조류로 환산하면 다시마 건조 기준 10에서 15g 물에 불리면 약 100에서 150g, 미역 건조 기준 10에서 20g 불리면 약 200에서 400g, 톳 건조 기준 15에서 25g 불리면 약 150에서 250g.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제가 추천하는 하루 세끼 메뉴입니다. 아침 미역국 한 그릇, 건미역 10g 사용, 알긴산 약 3g. 점심 김 5장, 다시마 물 1컵, 알긴산 약 1g. 저녁 톱무침 한 접시, 건토 10g, 알긴산 약 2g.
이렇게 하면 하루 총 6g의 알긴산을 섭취하게 됩니다. 충분한 양입니다. 더 간단하게 하려면 아침 미역국 한 그릇과 저녁 해조류 반찬 하나면 됩니다. 최소한 하루 한 번은 꼭 해조류를 드세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알긴산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와 함께 드세요. 알긴산이 미리 위장해 있어야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 식품을 먹어야 할 때는 반드시 해조류를 먼저 드세요. 충분한 물과 함께 알긴산이 젤을 형성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해조류를 먹을 때는 물을 넉넉히 마시세요. 최소 200에서 300ml, 컵으로 한 잔에서 1.5잔 정도입니다. 칼슘과 함께 알긴산은 칼슘과 결합하면 더 안정적인 젤을 만듭니다. 해조류를 먹을 때 멸치, 치즈, 우유, 두부 같은 칼슘 식품을 함께 드세요. 미역국에 멸치 육수를 쓰는 게 과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입니다. 비타민C와 함께 비타민C는 알긴산의 항산화 효과를 높입니다. 해조류 요리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식사 후 과일을 드세요. 지방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 중 많은 부분이 지용성 톡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긴산이 이를 효과적으로 잡으려면 약간의 지방이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를 볶을 때 참기름이나 올리브오일을 쓰세요. 꼭꼭 씹으세요. 해조류를 잘 씹으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알긴산이 더 많이 방출됩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에서 30번 씹으세요. 매일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장에 항상 알긴산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알긴산은 천연 물질이고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다 섭취주에 하루 10g 이상의 알긴산을 장기간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칼슘,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도 함께 흡착될 수 있거든요. 하루 5g 이하로 유지하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많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이지만 과다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다시마는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하루 요오드 권장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이고 상한선은 1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다시마 1g의 요오드가 약 20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으니 하루 3g에서 4g 이하로 드세요. 미역은 다시마보다 요오드가 적어서 더 안전합니다. 소화불량 처음 해조류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 가스, 복부팽만, 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식이섬유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리세요. 신장 질환 해조류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쁜 분은 칼륨 배설이 어려워서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물 상호작용 알긴산이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해조류를 먹고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약을 드세요. 알레르기 드물지만 해조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반응을 확인하세요. 시중에 알긴산 보충제가 나와 있습니다. 캡슐, 파우더, 젤리 형태 등 다양합니다. 이게 필요할까요? 음식이 우선입니다. 해조류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해조류에는 알긴산 외에도 푸코이단, 라미나란 같은 다른 유익한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둘째, 해조류는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셋째, 천연식품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보충제가 유용한 경우 하지만 다음 경우엔 보충제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해조류 맛을 도저히 못 먹겠다,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다, 여행 중이다, 갑상선 때문에 요오드를 피해야 한다. 선택 기준 보충제를 고른다면 첫째, 순도 90% 이상의 고품질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중금속 검사를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해조류는 중금속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오염된 바다에서 자란 해조류는 중금속이 많을 수 있습니다. 셋째, 캡슐보다는 파우더가 좋습니다. 물에 타먹으면 젤 형성이 더 잘 됩니다. 복용법 하루 3g에서 5g, 식사 30분 전에 물 300ml와 함께 드세요. 파우더라면 물에 타서 잘 저어주세요. 몇 분 후 걸쭉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캡슐이라면 3알에서 5알 정도입니다. 과학 논문만으로는 실감이 안 나시죠? 실제로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1, 40대 여성, 만성피로 1년 내내 피곤했어요. 병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 뉴스에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듣고 해조류를 먹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 저녁에 김이나 다시마 반찬 하나씩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한 달쯤 되니 피부도 좋아지고 3개월 후부터는 피로가 확 줄었어요. 지금은 6개월째 먹고 있는데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요. 사례 2 50대 남성, 코콜레스테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약을 먹기 전에 식이요법을 해보고 싶어서 해조류를 시작했죠. 매일 다시마 물을 만들어서 차처럼 마시고 주말엔 미역국을 끓여서 일주일치 냉동했어요. 3개월 후 재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이 20%나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사례 30대 여성, 변비 만성 변비로 고생했어요. 3일에서 4일에 한 번 겨우 보는 정도였죠. 미역을 매일 먹기 시작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매일 보기 시작했어요. 신기했어요. 배도 덜 빵빵하고 피부 트러블도 줄었어요. 사례 4 60대 여성, 환경호르몬 걱정, 손주들 건강이 걱정돼서 공부하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알게 됐어요. 집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다 없애고 매일 해조류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김을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미역국도 잘 먹고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감기도 덜 걸리고 확실히 건강해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례들이 과학적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알긴산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연구팀은 알긴산과 키토 삼각각류 껍질에서 추출을 결합하면 미세 플라스틱 배출 효과가 95%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의 시너지 효과인 거죠. 2024년 일본 연구팀은 특정 장내 세균이 알긴산을 분해하면서 생성되는 대사산물이 장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단세지방산이 생성되면서 장 점막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인다고 합니다. 2024년 유럽 연구팀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알긴산을 섭취한 그룹에서 태반과 제대열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40% 낮게 나왔습니다. 태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앞으로 더 정밀한 인체 시험, 장기 추적 연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년 후에는 알긴산이 미세 플라스틱 시대의 필수 영양소로 자리 잡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오랜 옛날부터 해조류를 즐겨 먹어왔으니까요.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 미역국, 김밥, 다시마 육수 같은 요리 문화, 해조류 양식 기술까지. 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해조류 소비량은 세계 1위입니다. 연간 약 5.5kg을 먹습니다. 일본이 4.3kg, 중국이 1.8kg입니다. 서양 국가들은 100g도 안 됩니다. 이게 한국인의 건강과 장수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020년 서울대 연구팀은 해조류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이 더 다양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시대에 우리의 전통 식문화가 오히려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감사할 일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트나 시장에 가서 건미역, 건다시마, 김을 사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10,000원이면 한 달치를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세요. 건미역 10g을 물에 불리고 참기름에 볶다가 물 1리터를 붓고 끓이고 국간장과 마늘로 간하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점심 김밥을 사 먹더라도 김 한 장을 더 드세요. 사무실 서랍에 김을 넣어두세요. 내일 저녁 다시마 물을 만드세요. 건다시마 15g을 물 1.5리터에 넣고 30분 우려내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 물로 요리하거나 그냥 마시세요. 이번 주 톱무침을 만들어서 반찬통에 담아두세요.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매일 빠지지 않고 해조류를 한 번 이상 드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달력에 체크하세요. 3개월 후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소화가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21세기의 새로운 환경 위협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숨쉬는 공기 모두에 들어있습니다.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치유하고 정화하고 회복하려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해조류, 알긴산입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맛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입니다. 2023년 캐나다 연구팀이 발견한 것처럼 알긴산은 미세 플라스틱을 80%까지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여세요. 당신의 몸이 고마워할 겁니다. 당신의 세포가 미소 지를 겁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당신은 더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시대에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알긴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다가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